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어제 동료가 오늘은 적으로 매매전쟁 태국. 안녕하세요, 김나일입니다. 네, 오늘은 팀전부터 개인전까지 치열했던 데스매치를 뚫고 최종 순위 2위 준우승을 차지한 강재현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희 강재현 파트너 네. 예선 3위. 본선 4위, 또 최종은 2위입니다. 시즌 내내 항상 좀 상위권에서 아주 꾸준함이 빛난 참가자였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지난 시상식에서 네. 아내분께 사랑과 감사 인사를 전하셨어요. 네. 아내분께서 엄청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보셨나요? 그렇게 좋아한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왜요? 응. 워낙에 편하게 늘 그렇게 네. 지내서 기대를 했는데 따뜻한 이야기를 기대했는데 아니요. 따뜻한 얘기 기댔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 네. 그냥 원래가 그 지금 와이프하고 워낙에 오랫동안 사귀고 결혼하고 해서 거의 친구 같은 사이라서 네. 저희는 약간 그런 게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근데 우리 강재현 파트너의 사랑꾼 면모가 네. 사실 매매에서도 드러났어요. 어떤 쪽에서? 대형주 사랑. 아, 왜냐하면 투자 서바이벌을 진행을 하다 보면 사실 변동성이 큰 종목을 선호하기 마련이잖아요. 네. 근데 강재현 파트너는 현대차,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네. 같은 대형주 위주로 좀 꾸준한 성과를 내셨어요. 네. 그래서 그런 전략을 택하신 이유도 궁금하고 또 우리 시청자분들께 소감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대형주 매매는 네. 원래가 시장이 반이라고 저는 늘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시장의 성향 자체가 이 정도면 대형주를 끌고 가도 괜찮겠다 또는 시장이 좀 안 좋을 때는 이건 짧게 쳐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시장에 대한 전망 자체가 박스권으로 봤었고 그 박스권 안에서 중심이 될 수 있는 섹터가 뭐냐라는 부분에서 바닥권에서 안정적으로 상승폭 기대치가 높았던 것이 자동차 섹터였습니다. 네, 그래서 그 모멘텀 자체도 이제 로봇에 대한 새롭게 부각이 될 수 있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자동차를 중심으로 해서 포트를 끌어갔었고 다만 시장의 변동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 변동성을 약간 대비하기 위해서 현금과 인버스를 병행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인버스와 현금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실제 참가하는 전체 자금에서 70%만 주식에다가 딱 포트폴리오를 짰던 거고 나머지 30%는 시장 변동성 대비하면서 움직였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이제 시장에서 계좌가 늘 안정적으로 우상향을 있었던 배경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아요. 안정성을 좀 선택한 전략이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더 빛을 발휘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리고 강재현 파트너의 그런 매매를 저도 따라가다 보니까 강재현 파트너만 따라가면 좀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보시면서 강재현 파트너만의 매매 전략 궁금하다 이러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오늘 방송에서도 풀어주시겠지만 이 방송 이후에 더 깊고 자세하게 풀어주시는 시간 준비하셨다고 하던데 네. 언제인가요? 이따가 11시 10분에 시작을 할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사실 저는 대형주 매매를 처음부터 시작했던 건 아니고요. 네. 원래 이제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비슷하신데 처음에 주식을 하시게 되게 되면은 급등주를 많이 찾아다니십니다.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주시장에서 하루에 10%, 20%, 30%라는 어마어마한 급등이 연달아서 나타난다 되면은 엄청나게 버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저도 처음에 주식할 때는 개별주 테마주를 중심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근데 이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볼 때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기간을 1년 단위, 2년 단위, 3년 단위로 봤었을 때 정말 내 계좌가 꾸준하게 많이 늘어났느냐 이제 이 부분에서가 사실 대형주가 굉장히 메리트가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기 오기 전에 이제 다른 쪽에서 운용을 했었었는데 근데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제가 대응을 하고 이제 중소형 뭐 테마 하시는 여러분의 이제 운용분들이 계셨었는데 1년, 2년, 3년 누적을 보게 되면은 누적 수익률은 제가 항상 탑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대형주의 매력이라는 거는 시장을 잘 읽어야 되는 게 우선 첫 번째긴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안정적으로 계좌를 누적구로 해서 쌓아갈 수 있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대회를 참가하면서도 제가 준비를 했던 게 이 한국경제TV는 이제 힌트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계좌 수익률, 이제 주간 베스트라는 건 늘 선정을 합니다. 네. 그래서 실제도 아이러니한 게 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최다 베스트 수상자였고요. 그러니까 이제 계좌 수익을 볼 때 일주일에 4% 5%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다면 그럼 그게 1년 지났을 때 그 수익률이 굉장히 커진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회를 임할 때도 내가 3주라는 예선 기간, 본선 3주라는 기간 동안에 한 주에 4에서 5% 정도 수익을 낸다면 그럼 끝날 때쯤 되면은 10에서 15% 정도 수익이면은 충분히 네. 상위권에서 입상할 수 있겠다라고 계획을 세웠었기 때문에 그런 마인드로 좀 편하게 했었습니다. 네. 그러면 잠시 후 11시 10분에서는 연말까지 시장 전망과 전략 그리고 대형주의 매력에 대해서도 더 자세히 풀어주시는 건가요? 네, 그렇게 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주식 홈페이지에 있다가 밤 11시 10분에 들어가셔서 최다 베스트 파트너입니다. 강재현 파트너의 선물 같은 무료 방송 놓치지 마시고 유익한 시간 꼭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시장을 네모로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서바이벌 준우승을 차지한 강재현 파트너가 바라보 오늘 우리 시장을 한 줄로 정리하자면? 네, 오늘 시장은 차별화 장세다. 오늘 우리 시장은 차별화 장세다. 어떤 내용일까요? 그러니까 오늘 보게 되면은 지수는 사실 묶여 있었습니다. 네. 근데 어제도 마찬가지로 지수가 갭상승한 이후에 묶여 있는 모습이었는데, 그러니까 지수 자체를 약간은 방어를 하고 어제 같은 경우도 끌어올린 쪽은 반도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이 둘이 수급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에 딱 중심에 서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들을 제외하고는 수급이 너무 약했던 거죠.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또 강세에 뛰었던 업종이 있었고 약세에 뛰었던 업종이 있었고 오늘은 특히나 시장에서 조선이라든지 이제 일부 종목들은 또 강세에 뛰었지만 대부분의 종목이 약세를 띠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시장에서 우리가 연말 장세이지 않습니까? 이 연말 장세가 들어왔을 때 우선 이번 주 금요일까지가 배당 기준이기 때문에 금융투자에서는 배당 투자 계속해서 들어옵니다. 근데 문제는 미증시가 오늘까지는 열리지만 수요일과 목요일이 크리스마스 연휴에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 미증시에 따른 모멘텀이 이틀 동안 들어올 수가 없다는 부분이 또 생기고 그리고 이제 증시 자체가 지금 현재 윗자리로 가기에는 뭔가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수가 위로 갈 수 있는 구간이 제한적이다가 돼버리면 결국은 지수가 위로 못 간다 했을 때는 결국 종목별로 계속 차별화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상승과 하락이 나눠지는 시장. 그래서 지금은 지수가 좋다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매매한다 이런 관점보다는 종목을 잘 선별을 해서 매매를 하는 것이 중요한 시장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을 해주신 대로 지수 대비해서 하락한 종목이 상승한 종목보다 더 많잖아요. 네. 그래서 좀 10월과 비슷한 시장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요즘 시장의 분위기를 좀 좋다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안 좋다고 봐야 되는 건지 헷갈려요. 저는 이제 시장 네. 분위기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아. 좋다고 보는데 다만 지수가 이제 정고점을 넘어가는 박스권 상단을 네. 돌파하는 과정이 나와야 시장에서 더 탄력 있는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데 우선은 아직 그 부분이 1월 둘째 주 정도까지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길어봤자 이제 거래수 따질 때 10거래일이 남지 않았는데 이 기간 동안에는 그래도 위로 가기보다는 제한적인 구간에서의 등락이기 때문에 뭐 어렵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안에서 등락을 보일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연말 장세가 들어온다 했을 때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는 내년 시장에서 제일 중심에 설 것이 무엇이냐 이거를 갖고 우리는 여기다가 매매를 해야지 이쪽에 집중을 해야지 기존에 뭐가 좋았으니까 이쪽도 내년에도 좋을 거야 라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움직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지금 어제 오늘 딱 보게 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라는 반도체에 집중을 한다는 부분도 한 번 더 생각하셔야 되는 게 이들 같은 경우는 내년에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워낙에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역사 신고가를 장중에도 한번 넘어가는 모습을 보여줬듯이 이쪽 같은 경우가 내년에 대한 기대치가 확실히 높구나라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하시면서 이거 외적으로도 내년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더 좋아질 게 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셔서 이런 종목들을 오히려 조정이 들어오거나 할 때마다 모아가신다면 상당히 내년에 좋은 수익을 내실 것 같습니다. 네, 막연한 지수 흐름보다는 좀 내년 어떤 업종이 좋을지 그런 포인트를 보면서 가자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네, 그리고 또 오늘 시장을 보면 또 같은 업종 안에서도 오르는 종목은 또 오르는데 하락하는 종목은 하락하잖아요. 그 두 종목의 차이는 어디에 있다고 보실까요?
뭐 오늘 테마주 같은 경우에서도 사실 급락이 나온 네. 쪽이 있었고 급등이 나온 쪽도 있고 다 차이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같은 업종이라 하더라도 네. 그 기업들마다 각각의 특징은 다 다릅니다. 그래서 가끔씩 이제 우리가 차트라든지 검색식이라든지 이런 거 볼 때 같이 막 분류가 되는 경우가 같이 막 뜨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사실 그 안에서도 우리가 옥석 가리기 한다고 하듯이 네. 그 안에서도 정말 찐 수혜주 그리고 그냥 단순하게 같이 묶여서 따라가는 종목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테마주 같은 경우도 일등주에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이 더 디테일하게 시장에서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시장에서 다 같이 갈 수 있는 시장은 지수 자체가 우상향을 하면서 신고가를 보이면서 거래 대금이 막 들어오면은 전체적으로 퍼지기 때문에 그때 다 같이 갈 수 있지만 지금은 거래 대금이 그렇게 막 계속 매물 소화하면서 넘어갈 정도로 들어온 것도 아니고 시장에서 윗자리가 뚫려 있지도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장에서는 업종 내에서도 옥석 가리기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네, 테마 업종 안에서도 옥석가리기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시장이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오늘 시장에서 짚어봐야 하는 부분이 환율 관련해서예요. 네. 환율이 1,480원대를 좀 넘었는데 크게 와닿지 않아 하는 것 같아요, 시장이. 그래서 이 환율이 좀 곧 안정될 거다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1,490원, 1,500원 넘어갈 것으로 보시는지 전망이 궁금해요. 환율이 네. 원래 이제 어느 나라든 간에 환율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뭐 우리가 지금 뭐 달러가 약세됐다, 강세됐다, 엔화가 강세뛴다, 약세뛴다 여기에만 맞춰진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경제적인 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통화 정책이나 다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게 환율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이례적으로 올라가는 배경이 뭐냐라고 할 때 지금은 시장에서 다들 이구동성으로 이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대외 부채와 대외 금융 이쪽이 너무 크다 이 부분인데 지금 뭐 여기에 따라서 얘기를 하는 것이 연기금을 비롯해서 국내에서 뭐 서학개미 분들뿐만 아니라 해외 투자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밖으로 나가는 자금이 많은 반면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아직까지 들어오거나 하는 자금이 상대적으로 작다 보니까 이 부분이 원달러 환율의 이제 상승으로 올라가는 그런 케이스가 되는 거지 이게 지금 예전처럼 뭐 우리나라 정치적인 리스크가 있다거나 경제적 리스크가 있다거나 이런 요인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환율이 올라갈 때마다 이제 예전 생각을 하게 되면 환율이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굉장히 불안하다. 그러니까 증시가 또 빠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실 수 있는데 현재는 그런 부분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하나의 시대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편합니다. 다만 상징적인 이제 가격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1,500원이라는 이야기를 한번 해주셨는데 네. 만약 1,500원이라는 환율 자체 선까지 올라간다면 그때는 시장에서 약간은 심리적으로 영향을 좀 미칠 수가 있고 정부에서도 이제 환율이 그렇게 올라가게 된다면은 마찬가지로 물가 관리가 좀 어려워지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구두로서 개입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네. 환율은 그렇게 크게는 현재 신경 쓸 부분은 없다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환율 관련해서는 현재 엄청나게 심각한 상황은 아니지만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네, 지켜보시면 되지만 네. 환율 때문에 신경 써서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망설이시거나 겁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환율까지 확인을 해봤고 계속해서 시장의 흐름을 짚어봤는데 그럼 우리 시청자분들이 연말까지 이렇게 바라봐야 하는 투자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아까도 이제 그 말씀드렸는데 원래 이제 연말 시장은 우리가 지금 이벤트라는 게 없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주 보게 되면은 뭐 크리스마스 연휴가 있고 그 다음에 배당 기준일,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 되게 되면은 배당 락이 있고 그리고 마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올해 2025년 시장이 몇 거래일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결국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 그러면 내년 1월 그리고 내년 상반기 1분기 이제 이거를 초점에 맞추셔서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건데 그러면 간단하게 생각할 때 내년 1월에 제일 먼저 이벤트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세스가 있죠. 그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고, 그러니까 이슈적인 부분에서는 이 두 개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가 바로 4분기 실적 시즌에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4분기 실적 시즌에서는 현재까지 실적이 굉장히 좋다라고 전망치가 있는 것이 반도체 쪽은 당연히 좋다라고 되어 있고 그 외적으로도 종목별로 괜찮은 쪽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실적 쪽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이 실제로 우리가 새 정부가 들어와서 뭐 올해 상법 개정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하면서 증시 부양을 많이 했었는데
실제로 경기 부양이라는 부분에서는 내년부터가 본격적으로 정부에서의 여러 가지 정책들이 본격화되는 시기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현 정부에서 많이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 AI 관련된 여러 가지 산업들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앞으로 육성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것들을 지금 준비를 하셔가지고 내년 시장에 대해서 딱 맞춰서 간다면은 굉장히 좋은 결과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연말은 내년을 준비하는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준비하셔야지 지금 연말 시장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지금 구간에서 뭐 이거 사야지 뭐 수익을 크게 되지 않을까 조급하게 움직일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연말 내년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가지자라는 말씀해 주셨고 네, 이렇게 오늘 시장의 총평을 네모로 만나봤는데요. 계속해서 오늘 시장에서 뜨거웠던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재현 파트너가 뽑은 오늘의 이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이슈입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내년 7기가와트 태양광 아리백 시장에 풀린다. 한전 대량 이탈로 이어진합니다. 내년 상반기부터 국내 아리백 시장에 대규모 태양광 물량이 본격적으로 풀릴 전망입니다. 아리백이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조달하는 걸 의미하는데요. 제도 개편으로 현물 시장에 묶여있던 태양광 전력이 아리백 수요 시장에 직접 거래될 수 있게 되면서 판도가 변화할 걸로 예상됩니다. 한편 미국에서는 구글이 AI 데이터 센터 확대를 위해 청정에너지 개발사를 인수하면서 전력 확보에 나서고 있는데요. 글로벌 빅테크의 전력 내재화 흐름과 국내 아리백 확대가 맞물리며 태양광 및 재생에너지 섹터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투자 서바이벌 시즌3 준우승자 강재현 파트너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죠. 네, 강재현 파트너, 내년 7기가와트 태양광 아리백 시장에 풀린다. 한전 대량 이탈로 이어지나 이슈 준비해 주셨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이제 그 현 정부가 이제 AI 산업이나 이런 부분을 하는 데 있어서 전력이 부족하다라는 거는 늘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전력이라는 게 뭐 앞전에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전력을 해소하기 위해서 원전을 추진한다부터 해서 여러 가지 있는데 원전은 이제 현실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단가, 이제 생산 단가라든지 여러 가지 빠른 시간 이런 것들 이야기할 때 태양광이 현재는 가장 적합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어저께였습니다. 이제 미국에서 구글 알파벳 쪽에서 인터섹트 파워라는 기업을 인수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7조 정도를 투자를 해서 인수하겠다 했는데 이 회사가 어떤 일을 하는 회사냐면 태양광 에너지를 기본적으로 하면서 데이터 센터 관련된 인프라를 구축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 있는 대부분의 많은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라든지 AI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전력이 부족한 거를 우선은 태양광에서 충족하겠다 이런 이야기였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머스크도 이제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데이터 센터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태양광을 더 키워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 내에서는 예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풍력 사업 같은 경우 사기다라고 하면서 지금 건설을 풍력 사업을 다 못하게끔 막아놨는데 반대로 태양광 같은 경우는 굉장히 훌륭한 사업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태양광에 대해서는 인식이 좀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내년부터 여러 가지 법 개정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 법 개정을 통해서 이제 태양광이 더 활성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동안은 이제 우리나라 한국전력을 통해서 많은 기업들이 이제 여러 가지 재생에너지나 이런 것도 사서 쓰고 이렇게 했었는데 내년부터 바뀌는 게 뭐냐면 PPA라고 해가지고 직접 전력을 구매하는 이제 프로그램이 시행이 됩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은 이제 우리나라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아리백이다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많이 이제 써야 된다, 신재생 에너지를 써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현재까지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아리백 수준은 12% 수준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부터는 이 부분을 더 키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제 태양광 업체로부터 에너지를 구매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지금 한국전력에서 산업용 전기 요금 자체를 계속 높이다 보니까 이 태양광 산업이 오히려 경쟁력이 굉장히 높아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실 하나오션 같은 경우가 급등을 했던 배경 중에 하나가 신한 쪽에서 이제 풍력 사업에 대해서 2조 규모의 수주를 받았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결국은 이제 신재생 쪽을 통해서 서해안 에너지 배틀을 본격화한다. 이것도 우리가 내년 시장에서 꼭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 신재생 태양광 관련해서 좀 눈여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리를 해보자면 구글이 재생에너지 확보를 위해서 개발사 인수했다라는 이슈도 있고 네. 또 지금까지 뭐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가 대부분 한전을 통해서만 거래가 됐었는데 네. 정부가 제도를 바꾸면서 좀 아리백을 해야 하는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를 사들일 수 있도록 하는 길이 열렸다라고 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태양광 에너지 업종에는 굉장한 호재인 것으로 해석하면 될까요? 그죠. 아무래도 이제 한 달이 건너가지고 판매하는 거하고 네. 직접적으로 계약해서 판매한 거는 네. 굉장히 좀 단가라든지 이런 것도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기업들이 이거를 직접적으로 살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네. 판매하는 쪽에서도 굉장히 용이한 거죠. 네. 확대를 하기도 수월하다 되는 거고요. 아,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전라도 신안 지역인가요? 네. 그쪽 같은 경우가 태양광 연금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쪽에 가구당 1년에 500만 원 정도 이제 태양광을 추진했던 거에서 돈이 들어온다는데 여기서 이제 풍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태양광 연금을 떠나서 풍력 연금까지도 받겠다. 거의 이 정도로 이제 에너지 사업이 어떻게 보면 나중에는 지역을 살리는 산업으로도 갈 수 있기 때문에 네. 현 정부의 정책하고도 맞물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태양광 업종 안에서도 다 같이 좋은 건지 아니면 뭐 발전, 설비, 또 전력 판매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 중에서도 또 특히 유리한 쪽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태양광 이제 설비 네. 한쪽도 이제 캐파 늘어날 수 있는데 실제로 에너지 사업을 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업들이 아무래도 좀 더 좋다고 생각하셔야 되고 네. 다만 이제 풍력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단가가 그렇게 메리트가 높지 못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우선은 태양광 쪽에 좀 더 집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좋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반대로 한전은 그럼 거래할 수 있는 물량이 좀 줄어든 거잖아요. 네. 한전을 바라보는 투자자분들은 이 이슈를 좀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부담일 것 같은데. 그 네. 한국전력 같은 경우가 그래도 작년에 이익을 많이 냈습니다. 네. 많이 냈고 한국전력 주가도 상당히 많이 올라갔는데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한국전력을 참 방송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었고 네. 주가도 굉장히 많이 잘 올라간 케이스지만 한국전력은 약간 그 결과는 좀 달리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판매를 하고 이런 부분이 막혔다 해가지고 한국전력의 전체적인 전력 사업에서는 아직까지 비중이 굉장히 작다고 생각하셔야 되고 한국전력은 어떻게 보면 지금 유가라든지 이제 원자료 쪽에서가 가격이 낮아졌기 때문에 네. 그에 따라서 또 에너지 그 가격적인 부분에서 또 정상가를 받고 있어서 마진이 많이 좋아진 편입니다. 다만 환율적인 부분에서가 환전은 지금 약간 불리한 케이스라서 환율이 좀 더 안정화된다면은 한국전력은 이익을 더 잘 낼 수 있는 그런 케이스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한국전력이 본격적으로 배당을 예전만큼 큰 배당주로서 한번 부각이 되려면은 꾸준하게 이익이 내서 이 적자를 좀 떨어내야지 그래야지 좀 더 한국전력도 새로운 사업을 할 수도 있고 배당이라든지 이런 거를 더 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길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의 이 이슈가 좀 단기적인 테마인 걸로 봐야 될지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바라봐도 좋을 만한 이슈인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중장기로 보셔야 됩니다. 어, 왜냐면은 네. 정부의 정책이 네. 뭐 서해안 고속도로,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고 그리고 이제 국내 기업들이 앞전에 이제 정부하고 얘기를 하면서 국내 뭐 삼성이라든지 SK, 뭐 현대 이런 기업들이 전부 다 지역에 대규모의 투자를 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역 투자를 하면서 그쪽에서 마찬가지로 그만큼 대규모의 전력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앞으로 이 AI와 더불어서 전력이라는 게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대부분이 이제 전력 기기 쪽으로만 시장에서 부각이 굉장히 많이 됐었는데 이게 신재생까지도 확대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뉴스가 좀 호재로 본다면 그 업종 안에서도 옥석 가리기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럼 우리 파트너님이 보시는 이 안에서의 탑픽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있는데 있는데. 나중에 탑픽 종목에서 이제 따로 네. 또 겹쳐가지고 네. 그때 말씀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뒤에 준비를 해주셨으니까 이따가까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이슈까지 만나봤는데 계속해서 이어지는 시간 강재현 파트너가 선택한 탑픽 종목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선정 기준부터 들어볼까요? 그 제가 매매하는 종목을 선정할 때는 네. 저는 항상 첫 번째 생각하는 게 상승폭 마디가 얼마큼 나올 건가? 그리고 반대로 빠질 때 어디까지 내가 손실을 감내해야 될 것인가? 네. 이거를 늘 저는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먹을 폭이 어중간한데 빠질 폭이 좀 크다라고 하면 저는 패스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주식할 때 대형주 뭐 코스닥하고 거래소 합쳐가지고 한 350개 정도 생각하고 1조 이상을 그다음에 뭐 코스닥에서 개별주 막 하면 2, 3천 개가 나오게 되는데 그 많은 종목을 다 고르고 그 많은 종목을 선택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러면은 항상 저는 제가 할 때 어떤 기준이야? 나름대로 이 종목은 확신이 있어야 되고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종목 투자했을 때 차트가 좋으니까 단순하게 그렇게 투자를 할 수도 있겠지만 최소한 어떤 기준에서 내가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이 종목은 빠질 자리 얼마인데 먹을 폭이 크냐 안 크냐. 그 먹을 폭이 정말 크다면은 이 종목은 중장기로 가야 되느냐 아니면 단기로 가야 되느냐 이런 부분 따지게 되는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종목 선별할 때 우선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이 수급도 봐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밸류도 봐야 되고요. 그리고 그 외적으로 차트적인 흐름에서 얼만큼 시간이 걸릴 것인가 그것까지도 체크를 해서 주로 매매를 하는데 근데 제일 좋은 거는 뭐냐? 내가 이 종목을 지금 샀는데 당장 안 간다 하더라도 네. 빠질 자리는 별로 없는데 먹을 폭이 너무나 큰 종목 네. 그러면 될 수 있으면 이런 종목에서 매매를 합니다. 하다 보니 단기를 하던 단타를 하던 간에 앞으로 갈 종목 상승 쪽으로 계속해서 움직이는 종목에서만 매매를 해야지 실제로 하다못해 단기적으로 물린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가 된다는 점에서 중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종목을 주로 선별을 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확신 있는 그럼 강재원 파트너가 가져온 첫 번째 탑픽 종목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보시죠. OCI 홀딩스입니다. 네. 어떤 내용일까요? 아까 이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내용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기도 한데 사실 이제 오시아 홀딩스는 제가 이제 2부 출하할 때 지지난주 금요일 날 10만 4천 자리에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네.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봐야 될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제 종종 이런 얘기 많이 해드리죠.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5년, 1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계속해서 이익이 정체되거나 성장성이 없어진다. 그러면은 기업들은 살을 걸고 성장 동력을 찾아냅니다. 그러고 나서 그 성장 동력이 찾아지고 나서 그게 본격적으로 실적이라든지 성장성 부과가 되면은 그때부터 주가는 확연하게 방향을 다시 위로 재평가를 받는 과정이 나타난다는데 사실 OCI 홀딩스 하면은 많은 투자자분들 첫 번째 생각하시는 게 폴리실리콘 이거 하나만 우선 생각하시는데 OCI 홀딩스가 지금 어떤 일들을 그동안 했었냐면 폴리실리콘 당연히 생산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웨이퍼 시장, 태양광 웨이퍼 시장에 진출을 했습니다. 그 웨이퍼 시장을 베트남의 공장을 만들어서 이게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생산을 하는데 중요한 게 이제 하도 미국하고 중국하고는 이제 무역 분쟁이 종종 일어나다 보니까 특히 중국산 폴리실리콘이라든지 웨이퍼를 미국에서 수입을 거의 못하게끔 규제를 더 강화를 시켜놨기 때문에 이 부분이 베트남에서 이번에 OCI가 생산한 태양광 웨이퍼 같은 경우는 굉장히 거의 독점 형태로 된다 생각하셔도 되고요. 그 외적으로도 미국에 계속해서 에너지 사업을 재작년부터 해서 투자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쪽 같은 경우는 내년에 이제 매출이 한 8천억 정도, 그리고 영업이 5천억까지도 나올 수 있다라고 기대를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아까 제가 이제 미국에서 이번에 구글이 인수한 인터섹터 파워라는 기업, 이 기업이 하는 사업이 태양광 플러스 데이터 센터 관련된 AI 사업 인프라를 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마찬가지로 OCI 홀딩스도 데이터 센터 사업에 진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성 자체가 태양광을 통해서 에너지 만들고 이거를 바로 AI 데이터 센터 쪽으로 같이 연결시키는 그런 사업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역시 앞으로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나타날 수 있는데 내년에 영업이익 전망이 굉장히 무시무시합니다. 올해는 사실 실적이 별로 안 좋았었는데 올해 4분기부터 실적이 내년 1월 달에 발표되겠죠. 4분기 실적부터가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내년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최소 3천억에서 5천억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회사가 현재 시가총액이 2조 2천억밖에 되지 않는 회사이기 때문에 뭐 밸류적인 부분에서 내년에 그 실적이 나온다면 현재 주가는 4%, 자산가치 0.4배 이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은 소위 말해서 한번 완전히 시장에서 새롭게 탈바꿈 그래서 이제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기업은 사실 굉장히 여러분들이 깊게 관심을 가지시고 본격적인 상승이 지금 나오기 전이기 때문에 그 타이밍에 미리 선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설명 좀 드릴 텐데 자 차트를 한번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지금 이제 뭐 예전에 월봉을 한번 볼게요. 예전에 이제 OCI가 이제 홀딩스 말고 OCI가 있었을 때 화려했던 시장이 있었죠.
폴리시리콘 태양광 사업이 본격화된다 하면서 주가가 그 당시에는 약 50배 올라왔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2011년도에. 그러고 나서 이제 공급 과잉부터 해가지고 태양광 가격 떨어지고 뭐 하면서 굉장히 주가 많이 빠졌다가 실제 좋아졌다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냐? 요 가격대, 이 가격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나타나면 네. 요 가격이 12만 7천 원 정도 됩니다. 이 가격을 무너졌다 올라갔다 이 과정을 겪으면서 지금 이 박스권을 이렇게 만든 게 지금 장장 10년입니다. 그러니까 10년간의 박스권을 만들었다. 그러면 이 1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폴리시리콘 가격이 좋아졌다 나빴다 이 정도 수준의 등락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새로운 사업, 그 웨이퍼 시장 진출, 미국에서 에너지 사업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가 본격화되는데 이제 이 상단 자리를 넘어간다 됐었을 때 넘어가기 직전의 자리이기도 한데 이 라인 때 넘어간다면 최소 윗자리 하나가 열린다가 됩니다. 그럼 이 윗자리가 하나 열린다 되면은 주가는 어느 정도 가냐? 20만 원에서 25만 원 사이가 기본 마디포 목표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25만 원짜리 때 갔을 때 그럼 이 회사가 밸류가 비싸느냐라고 생각한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가총액은 2조가 조금 넘는데 내년에 영업이익이 4천원에서 5천억이 기대가 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최소 시가총액 2배 이상 가도 전혀 비싼 종목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 사업과 실적 기대감 있는 종목 OCI 홀딩스 미리 선점하자 말씀을 해주셨고 종목에 대한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는 저희가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탑픽 종목을 확인을 해보기 전에 두 번째 탑픽 종목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셨을까요? 마찬가지로 이제 내년에 대한 기대치 그리고 현재 주가가 쌓여야 되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방송이라든지 이때 자주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식에서 돈 벌 수 있는 굉장히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네. 빠질 자리 없는 종목을 사놓고 시간 투자하면 돈을 법니다. 네. 굉장히 간단한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올해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였고 뭐 현대위아 같은 것도 많이 마찬가지고 현대차, 현대모터 다 마찬가지지만 빠질 자리 없는 데서 사가지고 시간 투자를 하니까 그게 50%, 60%, 80%, 100% 이렇게 수익이 될 수밖에 없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가 이번에 말씀드린 종목은 빠질 자리가 없는데 결국 올라갈 자리밖에 없는 종목. 근데 올라가려면 사실 모멘텀이 있어야 하는데 그 모멘텀은 내년에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빠질 자리 없는 상태에서 편하게 잡고 가자. 이런 종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럼 빠질 자리 없이 시간 투자하면 수익 날 만한 두 번째 탑픽 종목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오, 네이버입니다. 대형주네요. 네. 어. 그 지금 네이버를 투자하신 분들이 네. 개인 투자자분들 네이버 많습니다. 근데 지금 되게 고생을 하고 계세요. 네. 왜냐면 고생하실 수밖에 없는데 좋은 호재성 재료가 있는 듯 했다가 계속 주가가 밀리고 반등을 못하고 굉장히 답답한 그런 상황이 되는데 지금 구간에서 그러면 던져야 되냐? 절대 그건 아니죠. 네이버는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 평가를 못 받는 이유가 뭐냐? 성장성이 별로 없어. 왜냐면 네이버는 해외 진출을 별로 안 하다 보니까 국내에 갇혀 있는 인터넷 기업 여기까지가 시장의 한계 이렇게 시장에서 받아들이고 있는데 근데 그게 아니죠. 실질적으로는 여러 가지 성장 동력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생각하게 될 게 여러분들이 이제 새 정부 들어왔을 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소버린 AI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 소버린 AI의 중심이 누구냐? 네이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 이게 정책이란 부분이 발표를 하는 시점과 시행을 하는 시점이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새 정부는 본격적으로 2026년부터 정책을 시행을 합니다. 그럼 시행을 한다 되면은 소버린 AI 관련해서 네이버가 국제사업과 공공기관 이쪽에 앞으로 계속해서 매출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소버린 AI 관련주로서 네이버 탑 이렇게 하나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두나무하고 합병을 했죠. 두나무하고 합병하면서 이익을 얻는 게 뭐냐? 그동안 카카오 같은 경우는 카카오뱅크와 페이를 통해서 금융사를 가지고 있었지만 네이버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개화가 될 때 네이버가 과연 할 수가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두나무와 합병을 하게 되면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도 모멘텀을 가져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기업은 지금은 당장 이슈가 안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안 좋은 것 같아, 답답해라고 생각하시는데 지금이 오히려 사가지고 편하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사시면 좋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네이버는 빠질 자리가 없는 구간에 왔다.
이게 23만 원짜리입니다. 이 자리대는 시장에서 예전에 고가 만들고 내려왔다가 박스를 만들었던 자리대인데 이 박스를 넘어가서 지금 현재 올랐다가 내려왔다 올랐다 내려왔다 반복하지만 23만 원 이하는 사서는 손실 나는 일이 거의 없는 구간입니다. 네. 그러니까 23만 원 이하 정도 되면 사가지고 좀만 있으면 바로 올라옵니다. 답답해? 그러면 5%좀 먹고 팔래? 이렇게 할 수 있는 구간이 23만 원대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편하게 사서 밑돌 빠질 자리가 없는 종목. 근데 이제 내년에 제가 말씀드렸던 스테이블 코인 관련이라든지 소버레인 AI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온다면 다시 한번 못 가도 우선 1차적으로 35만 원, 36만 원이 열리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편하게 잡고 갈 수 있는 종목.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슈부터 탑픽 종목까지 쭉 들어봤는데 강재원 파트너가 추구하는 안정적인 그 투자 전략이 좀 매력적인 것 같아요. 역시 준우승자답게 오늘 좀 알찬 내용으로 꽉 채워주셨는데 네. 시청자분들께 내년 투자 전략을 좀 짧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린다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내년 네. 시장 굉장히 좋을 겁니다. 굉장히 좋을 거고 다만 네. 상고가 먼저 나오면은 중간에 조금 조정 걷고 하는 과정이 있을 텐데 근데 한 가지 생각하셔야 될 거는 국내 증시는 앞으로도 우상향을 몇 년 동안 갈 겁니다. 우리나라 전체적인 GDP 성장률이 본격적으로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굉장히 좋을 겁니다. 다만 제가 주식 투자하신 분들한테 늘 말씀드린 게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조급해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시장은 언제든지 열리고 상승장도 상승을 보이다가 쉬고 하는 과정이 느리는데 너무 급하게 쫓아가시면은 쉬어야 될 구간에서 너무 고생을 하시기 때문에 조금만 호흡을 길게 그리고 좀 차분하게 가신다면은 주식에서 돈 벌기 정말 좋은 시장이기 때문에 편하게 잘 버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내년 시장 잘 갈 거니까 너무 조급한 마음 가지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래서 오늘 강전 파트너랑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시간이 참 빠르게 갑니다. 벌써 이제 맞춰야 될 시간인데 오늘 공개 방송에서 강전 파트너 매매 전략 더 깊게 풀어주신다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을까요? 우선은 지금 연말까지는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연말에 급하게 움직일 필요 없는데 사야 될 거는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연말까지의 시장과 연말까지의 어떤 걸 사야 되냐에 대한 전략적인 부분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 11시 10분입니다. 그때 연말까지 시장 전망과 전략을 주제로 강전 파트너가 선물 같은 강의 준비하셨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꼭 참여하셔서 유익한 시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투자 서바이벌 시즌3 최종 순위 2위에 빛나는 준우승 파트너죠. 강재현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투자 서바이벌 시즌3 준우승 파트너 강재현 파트너가 뽑은 탑픽 종목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먼저 탑픽 종목 첫 번째 OCI 홀딩스입니다. 미국이 중국산 제품의 규제를 확대하면서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에 주목했고요. 매수가는 12만 원, 목표가 16만 원, 손절가는 10만 원 제시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탑픽 종목은 네이버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시장 기대감과 또 쿠팡에 대한 규제로 반사 이익이 기대되는 점에 집중했고요. 매수가는 23만 6천 원, 목표가는 29만 원, 손절가 22만 원 제시했습니다. 네, 이렇게 탑픽 종목 정리해봤고요. 오늘 밤 11시 10분 진짜 주식 3부 홈페이지로 입장하시면 투자 서바이벌 시즌3 최종 준우승자 강재현 파트너의 연말까지의 시장 전망과 전략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4거래일밖에 남지 않은 시장 대응 전략 놓치지 마시고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투자 서바이벌 시즌3 수익 왕들의 이야기 만나보시죠. 네, 투자 서바이벌 시즌3 매매 전쟁 대국 이번에는 최종 순위 1위를 차지한 아딘게 파트너 그리고 최종 순위 3위의 김동엽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두 분 다 좋은 결과를 내셔서 그런지 굉장히 행복해 보이십니다. 박수. 자, 먼저 아딘게 파트너님 최종 1위를 차지하셨어요. 네. 그리고 또 종목 합산 수익률 490%대를 넘습니다. 그렇습니다. 와, 1위를 좀 실감했던 순간이 있나요? 유튜브도 잘 된다고 들었는데. 예. 유튜브 최근에 제가 한국경제TV 유튜브 방송 아침에 네. 출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닌게 유튜브 아닌게 인기 종목 들어오시면은 제가 매일 아침에 또 라이브 방송 또 메이저 매수주 같이 라이브 꼭 들어오시는 구독도 하시는데 어저께 한 400분 가까이 들어오셔가지고 구독하시고 네. 요즘 제가 인기가
예, 이름이 인기라서 그런지 몰라도 네. 인기가 그냥 쫙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1위를 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비법은 그동안에 이제 다양한 경험들 그리고 급등주를 집중했다는 점 그리고 중간에 뭐 2등도 하고 왔다 갔다 했습니다만 꾸준한 상승 추세 종목들로 집중했다는 점 그리고 본선에선 천일고속 282% 네. 또 결선에서는 또 동양고속까지 해가지고 올라가는 종목들이 비중 좀 많이 실었더니만 계좌 화끈하게 올라와가지고 무난한 1등을 했는데 또 우리 수익률 좋은 집 많은 분들께서 계시고요. 또 우리 김동 대표님도 저보다 더 잘하시는 분이니까는요. 같이 전략 잘 취하셔서 같이 계좌 상승 잘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등답게 반짝반짝 빛나는 우리 안인기 파트너의 소감 들어봤고요. 자, 우리 김동엽 파트너는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어제 수익률 대회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본인만의 수익률 대회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오늘도 수익률 대회 본인만의 수익률 대회 괜찮으셨나요? 수익률? 오늘 하고 비가 계시나요? 비가 내려서 그런가 네. 좀 우중충하게 안 좋았어요? 끝났습니다만, 네. 네. 하여튼 뭐 예열을 하고 있습니다. 뭐 새로운 도전 기회가 생기면은 지금보다 조금은 더 잘해보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요. 네. 저만의 수익률 대회 이번에 우리 안 대표님도 그렇고 저한테 시사를 해주시는 바가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많이 배웠고 네.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을까에 대한 노하우를 직간접적으로 좀 얻게 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여러분들 노하우를 좀 집대성해가지고 네. 저도 배울 건 많이 배우면서 또 새로운 수익률을 창출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두 분의 좋은 기운을 가득 안고 두 분의 날카로운 시선으로 바라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의 시선에 들어오는 다음 주 뜨거울 것 같은 섹터 정리를 해볼 텐데요. 먼저 안인기 파트너가 뽑은 다음 주 뜨거울 것 같은 섹터 이슈로 확인해 보시죠. 네, 중국 닫힌문 이번엔 열릴까? 홍콩 드림 콘서트의 엔터주 기대감 업입니다. 안희기 파트너님은 엔터 섹터를 가져와 주셨네요. 엔터주는 제가 오늘도 이제 말씀드리고 있지만은 지난 16일 날 화요일 날 그때도 제가 SM을 좀 소개해드리면서 네. 한한령 해제 기대감 또 내년에 콘서트 기대 그래서 중국 시장에 분위기가 좀 좋아지고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에 코멘트를 좀 드렸었는데 엔터주 SM이 그때 또 한 30% 가까이 또 슈팅이 좀 나오고 있어가지고 네. 바닥 찍은 실적 좋은 종목들이 계속 시장에서 이제 주도주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죠. 내년에 2월달에 열릴 홍콩에서 열리는 드림 콘서트에 네. 중국 사업자가 공동 기획사로 참여해서 중국의 이 후난 위성 TV랑 송출해서 중국 전역으로 방영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콘서트뿐만이 아니라 뭐 상품, 다양한 굿즈라든가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이런 레버리지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어가지고 지금 이 중국 소비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특히 엔터 관련된 종목들은 실적이 좋았습니다만 주가 상승에 걸림돌을 좀 되었던 여러 가지 악재들, 중국과의 어떤 단절에 따른 그런 우려감이 어느 정도 이제 회복되는 시점으로 전개되고 있어서 시장 분위기 속에서 지금 뭐 일부 로봇이라든가 네. 또 반도체라든가 일부 또 몇몇 종목들 강세를 좀 보이는 구간에서 엔터주 쪽도 강하게 또 밀어붙이는 그런 상황인데요. 과거 엔터주 하면은 한한령 해제 얘기 나올 때마다 한 번씩 반짝거려서 올라왔지만 결국 무너졌단 말이죠. 네, 맞아요. 근데 최근에는 긍정적인 재료가 나왔을 적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바닥 찍고 이제 올라가는 시점이죠. 그래서 내려가는 추세에 있어서의 재료 노출은 한 번 더 반짝거려서 내려가는 흐름이 연출되는데 지금 완전 저점 찍고 올라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몇몇 종목들 한번 살펴볼까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하이브 잠깐 보게 되면은 오랫동안 침체 우하에 연출되다가 사실 하이브도 많이 올라왔던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렇게 바닥권에서 또 우상향 전개, 슈팅 나오고 돌파 나오고 또 한 번 슈팅 이게 일봉 차트거든요. 또 지난번에 11월 3일 고점 찍고 이제 내려온 상황입니다만 다시 한번 상승 추세로 전개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JYP 엔터도 오랫동안 좀 내려왔다가 바닥지고 터닝 나오는 분위기 개선되려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고 또 YG 엔터도 최근에 양봉 뜨면서 올라오는 모습이죠. DMI 차트 매수가 하나, 두 개, 세 개 뜨면 본격적 상승이고 오늘 의미 있는 반등에 또 한번 개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고요. 또 SM도 최근에
저점에서 이렇게 또 DMI 차트 매수. 이때 제가 이제 방송 출연해가지고 여러분께 좀 관심주로 소개시켜 드렸었는데 양봉 여러 개 뜨면서 올라가는 모습, 오늘 또 의미 있는 상승 연출되고 있어서 엔터 쪽의 분위기는 다른 어떤 때보다도 굉장히 우호적이고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엔터주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략, 조정 나온다면 저점 매수 전략도 좋겠고, 그리고 이번에 이 중국의 이 닫힌 문이 열릴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면 내년 뭐 상반기 혹은 또 2분기 때까지도 시장에서 주도주로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뭐 SM이든 하이브든 눌림목시마다 저점에서 매수하는 전략은 긍정적이다 전략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먼저 이슈를 정리를 한 번 더 해보자면 홍콩 K-팝 콘서트에 중국이 이제는 관람객이 아니라 사업 파트너로 온 거잖아요. 맞습니다. 웬터주의 중국 모멘텀이 이제는 단기 테마를 넘어서 실적 기대감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중국 관련해서는 단기적인 좀 반짝한 테마였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번에는 패턴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다 보시는 건가요? 주가라는 것은 이제 네. 내려올 적에 하락 5파동이 연출되고 올라갈 때 또 상승 5파동이 연출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이브는 이제 많이 올라온 다음에 내려왔다 올라가는 흐름이지만 다른 쪽 종목들은 다 내려온 다음에 올라가기 때문에 단기적 전략도 유효하고 중장기적 전략도 긍정적이고 또 이번에 또 중국 사업자가 공동 기획사로 참여하는 홍콩에서 열리는 드림 콘서트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중국에서도 이제 아마 콘서트를 계속 예치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본 또 중국 뭐 동남아부터 해서 북미까지 해서 유럽까지 해가지고 K-팝의 본격적인 전성시대는 내년 초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실적도 굉장히 좋아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또 특히 외국인들 기관들 특히 기관들의 매수가 가담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 성장 또 메이저 매수주 추세 우상향 기대해 볼 수 있는 좋은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중국 관련해서는 뭐 K-뷰티도 있고 여행도 있고 다양한 그런 이슈들이 있는데 그래도 안인기 파트너님이 보시기에는 중국 관련해서는 엔터가 탑픽 섹터인가요? 지금 네. 이제 중국 소비 관련된 종목에서 화장품이 있고요. K-뷰티가 있고 뭐 비슷한 흐름이지만 네. 여행, 또 항공, 또 면세점, 중국 소비 관련된 종목들이 있는데 지금 실적도 계속 좋아지고 매출이 계속 증가되는 섹터는 역시나 엔터테인먼트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좋거든요. 네. 이쪽 중심으로 단기적으로 빠른 상승이 연출되는 그런 분위기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엔터 쪽으로 다시 돌아와서 아까 MD 매출도 중요하게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볼 수 있을까요? 요번에 그 네. 블랙핑크가 중국 팝업 스토어에서 굉장히 매출이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연 플러스 또 상품 판매 또 굿즈 그다음에 중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 등등으로 본다면은 지금 공연 플러스 여러 가지 관련된 이런 실적 모멘텀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K-팝 관련된 어떤 그런 기업들의 중국 진출, 중국에서의 계속 활동 그리고 일본 등등 또 유럽, 미국, 뭐 동남아 등등 거의 뭐 전 세계 200여 국 가까이 이렇게 또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상승의 어떤 움직임이 1, 2분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년 쭉 내후년도까지 쭉 네. 그리고 지금 각 이 아티스트들의 어떤 그런 도전과 이 결과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뭐 음반을 내면은 빌보드 차트에 뭐 10위권 안에 무조건 올라간다든가 유튜브에서 이제 또 조회 건수가 막 1억 뷰 넘어간다든가 해서 네. 굉장히 K-팝에 대한 호감도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긍정적인 액션만 취한다면은 네. 계속 부법을 연출시킬 수 있어가지고 매출과 바로 직결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외국인들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그런 과정이므로 시장의 분위기는 계속적으로 엔터주에 대한 뜨거운 러브콜을 보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네. 엔터 섹터 안에서도 좀 다양한 종목 차트 보여주셨잖아요. 그 네. 안에서 안인기 파트너가 보는 괜찮은 종목은 어떤 걸까요? 지금 SM을 제가 16일 날 좀 소개해드린 이후로 네. 한 번 더 빠르게 한번 올라왔었고요. 그 다음에 JYP 엔터도 이제 바닥에서 좀 슬슬 또 올라오는 모습 반갑고 하이브는 이미 올라온 상태에서 좀 눌려 있는 상황. 이거 하이브 차트죠. 네. 저점에서 이렇게 양봉이 많아진다면은 저는 양봉이 많아진다면은 다시 한번 양봉 듣고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으로 보기 때문에 하이브 같은 경우도 뭐 30만 원, 32만 원 이하까지 내려간다면 저점에서 긍정적이라서 1등은 SM, 2등은 하이브,
또 3등, 4등은 YG엔터, JF엔터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옆에 김동현 파트너님 너무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아닙니다. 김동현 파트너는 엔터 섹터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좀 이 이슈가 단기적인 테마에 그칠지 아니면 계속해서 실적 기대감이 이어질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뭐 지금 안 대표님 말씀에 네. 많이 동의가 되고요. 네. 사실 제가 요 며칠 사이에 갑자기 꽂혀가지고 유튜브 영상 중에 한 그 가수의 영상만 지금 한 100번쯤 봤는 것 같은데. 어떤 가수일까요? 카즈아라고 혹시 아십니까? 오, 알아요. 르세라핌. 비슷하게 생기신 것 같아요. 예. 이번에 그 무슨 가요 대축제인가 여기서 네. 그 전국의 노래를 커버를 했는데 너무 잘해가지고 네. 정말 화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조회수도 엄청나고 저도 보니까 와 저렇게 잘하나 이런 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르세라핌은 사실 이제 뭐 기획사 자체는 상장사는 아닙니다만 유통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관련된 기업은 관심이 좀 커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제 오늘 주제로 말씀 주신 건 아마 이제 엔터사 중심의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네. 지금 이제 중국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의 그 연초 방중 일정이 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성과를 얻게 되는가에 따라서는 한한령이라고 소위 우리가 이제 계속 주장하는 그 수위가 어느 정도 조절이 될 거냐 이런 이제 관심들이 커질 거는 같은데 오늘 한쪽에서는 또 이제 경계감에 관련된 뉴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핵잠을 추구하다 보니까 중국에서는 이게 되게 위험 요소로 느껴서 관영 방송들 통해 갖고서는 한국이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이제 네. 이런 식의 또 무언이 아니죠. 어떤 언론적인 압박 같은 것도 좀 있어가지고 네. 그리고 작년 여름 그 몇 해 동안 사실 그 흐름이 약간 비슷했거든요. 늘 우리는 한한령 해제를 기대하면서 뭐 어떤 것들이 기획된다 이러면 잔뜩 기대를 하는데 한 일주일에서 3, 4일 앞두고 갑자기 콘서트가 취소되는 경우가 사실 네.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 이거 2월 초에 있는 거 물론 어떤 계약이 맺어지고 해서 열릴 가능성 굉장히 지금 현재로는 굉장히 높게 보이는데 그네들의 입맛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1월 말이라도 걔네들의 힘으로 그냥 취소해버리고 많은 그런 경우들이 비일비재했다라는 것도 좀 감안하실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안인기 파트너님은 엔터사 안에서 1등은 SM이고 2등은 네. 하이브고 또 JYP, YG까지 짚어주셨는데 네. 그러면 김동현 파트너님이 보시기에는 엔터사에서요? 엔터사 안에서 어떤 종목이 제일 매력적인가요? 중국 하면은 SM이 제일 연관성이 네. 크거나 아니면 반향성이 좀 큰 거는 정말 맞고요. 네. 그 다음에 저도 하이브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내년도에 얼마 전에 BTS RM이 우리 좀 어떻게 좀 해달라 이러죠. 네. BTS가 그런 얘기 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은데 회사에서 신경 좀 써달라고 이런 식으로 얼마 전에 뭐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 이제 본격 완전체 그 복귀가 예정이 돼 있으니까 뭐 중국에서도 뭐 아름아름 BTS에 대한 팬층은 꽤나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네. 아까 말씀해주신 그 순서대로가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김동현 파트너님도 안인기 파트너님의 의견에 동의한다 네, 말씀을 네, 해주셨고 자 그러면 이어서 김동현 파트너님이 뽑은 다음 주 뜨거울 것 같은 섹터 이슈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여주시죠. 자 K조선 올해 목표 달성 유력 LNG 호황의 성장 지속 이슈 가져와 주셨는데 조선 네. 섹터를 선택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네. 시장에 이제 하반기 들어서 가지고 상반기라든가 뭐 작년 재작년에 사실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였던 대표적인 업종이 소위 말해서 뭐 조방원이라고 얘기하는 네. 조선과 방산 원전으로 이제 트로이카를 만들어서 이런 쪽에 이제 수주 모멘텀이라든가 실적과 함께 큰 상승이 나왔던 섹터라고 이제 여름까지는 괜찮았는데 여름 이후에 고점 치고 많이 좀 조정을 받는 사이에 네. 사실 그네들의 수급이 어디로 갔겠느냐 이제 바이오로 가고 뭐 로봇으로 가고 또 AI로 가고 뭐 이번에 우주항공 같은 쪽으로 이제 급하게 쏠리면서 더 재미있는 쪽으로 간다 이런 분위기였는데 오늘 기점으로 해서 사실 시장에 큰 변화가 있었던 것이 우주 쪽이 약간 괴멸성 하락을 하면서 이 또 나온 자금들이 어디로 갈까 이렇게 하다 보니 한 서너 달 쉰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면서 네. 조선 쪽이 오늘 이슈가 있었잖아요. 간밤에 트럼프 대통령이 굿 컴퍼니라는 표현을 쓰면서 네. 하나 그 조선소에 대한 이제 칭찬을 엄청 하면서 그 프리기탐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호위함 건조를 한국 기업하고 협력을 해서 만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공표를 했기 때문에 뭐 필리조선소 인수 건 이후에
그쪽으로 일감이 들어오는 것도 그렇고 이번에 MRO 쪽 관련해서 그냥 단순히 관리 차원을 넘어서 신조 차원에서 호위함이라든가 방산과 관련된 어떤 배라든가 이런 것들을 건조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요. 이게 이제 국제 이슈가 있었던 거고 방금 짧은 브리핑에서 나왔던 대로 국내적으로 보면 이제 연말이니까 그동안 뭐 수주 잘 받았나 이런 이제 통계치 같은 것들이 나왔는데 HD 현대중공업은 뭐 지난 한 1, 2주 전 기준으로 연간 목표의 96%를 달성을 했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작년 수치를 이미 뛰어넘었다. 네. 이런 얘기들. 삼성은 한 80% 수준이고요. 하나오션이 작년도 네. 수치를 이미 뛰어넘었다. 이런 이제 얘기들까지 나오면서 국내적으로 겹경사가 나왔던 하나그룹의 조선 부분 쪽 기업들 중심으로는 강한 상승이 나왔는데 아무래도 그동안 좀 모멘텀으로 올랐던 그런 섹터들이 과열했다는 조정을 보이게 될 경우에는 역시 또 실적 베이스에 한 3, 4개월 충분히 쉬었다라는 업종 쪽에 조금 매기가 일어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선업을 뭐 이번 주 남은 기간뿐만 아니라 다음 주 연말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주도 섹터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러면 트럼프의 입에서 한화가 직접적으로 언급이 되긴 했잖아요. 네. 그럼 이게 하나만의 호재가 아니라 조선주 전반의 호재로 바라보면 되는 걸까요? 사실 뭐 명명을 했으니까 네. 뭐 주가가 뭐 한 스푼이라도 더 올라가려면 하나그룹이 더 조명을 받을 거고 네. 또 어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차세대 그 구축함에 대한 사업 선정과 관련해서도 원래는 좀 돌아가던 판세가 하나 쪽으로 약간 유리하게 돌아가는 듯한 뉴스들이 좀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최종 결정이 좀 연장이 됐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뭐 제가 봐서는 조선이라든가 방산 쪽의 분위기는 현재 타임으로 봤을 때는 하나그룹 쪽으로 굉장히 유리하게 돌아가는 것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뭐 하나오션이라든가 하나시스템이라든가 네. 이런 쪽의 관련주들이 좀 더 주목받을 상황이다라고 보고 또 역시 이제 누가 돼도 괜찮아라고 하는 쪽은 조선 기자재 쪽이기 때문에 네. 조선 기자재 쪽도 덩달아서 수주 모멘텀이라든가 또 올해도 장사 잘했지만 내년도에도 LNG 선에 대한 발주가 올해보다 24% 정도 늘어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LNG가 의외로 우리나라가 이번에 거의 독식을 했어요. 네. 중국하고 뭐 잽이 안 될 정도로 많이 따냈는데 내년도에도 그런 상황들이 나오게 되면 수주의 목표의 달성 가능성이라든가 수익이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들은 내년까지도 충분히 열려 있다. 이런 관점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조선 또 기자재 업종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럼 지금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좀 많이 올랐다고 보실까요? 꽤나 오른 건 맞는데 네. 최근에 한 두 달에서 석 달 사이에 고점에서 한 20-30% 정도쯤 조정이 좀 가격적으로 나왔고요. 네. 기간 조정도 충분히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지금 들어가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조선업 호황이 언제까지 이어질 걸로 보실까요? 호황은 이미 작년이나 올해 네. 기준으로도 3, 4년치 네. 일감이 다 도크에 차 있다라는 얘기는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 우리가 이제 미래 어떤 가치의 실적을 땡겨다가 쓰는 와중에 2, 3년치에 만족하고 뭐 그거만 보고 살 거냐 그게 아니거든요. 뭐 심한 섹터인 경우는 10년, 20년 뒤에 거를 갖다 쓰는 판국이니까 조선도 현재는 일감이 너무 많아서 선별적으로 받습니다. 이런 정도긴 하지만 내년쯤 돼서는 또 한 2, 3년 뒤에도 일감이 여전히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뭐 기대와 우려가 좀 교차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내년도 1분기나 상반기 중에는 뭐 조선과 관련된 실적에 대한 뭐 수치에 대한 확인은 굉장히 좋은 표현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미국이 힘을 써가지고 그 선박 엔진의 친환경화 일정들이 또 좀 수년이 됐거든요. 그런 부분도 사실 날짜가 수년됐을 뿐 기다리고 있는 엄청난 프로젝트는 미래에 존재한다고 보면 약간 일감이 기간적으로 좀 분산이 되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안인기 파트너께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섹터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도 궁금하고 또 중장기적으로 이어질 만한 섹터일지도 궁금합니다. 조선은 단기적 전략보다는 중장기적 전략이 오히려 더 잘 들어맞는 종목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이번에 이제 마스가 프로젝트의 수혜로 이제 보이면서 계속 조선주와 조선 기자재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었죠. 주가 올라갈 적에는 첫 번째로는 실적이 좋아져야 되고
두 번째로는 성장성이 부각돼야 되고, 세 번째로는 지속 사용 가능한 산업적인 부분, 그 다음에 정책적인 부분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뭐 트럼프 대통령의 뭐 미 해군 함정, 네. 뭐 황금 함대 뭐 얘기 나오면서 앞으로 100배가 강력해질 수 있다는 코멘트가 좀 나왔는데, 지금 수혜주들 뭐 하나오션, 또 하나엔진, 또 HD 현대중공업부터 해서 또 현대마린 엔진부터 해서 또 오늘 삼성엠텍까지 조선주, 조선기자재 업종은 앞서 우리 김동엽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적이 좋아졌고 수주 모멘텀이 있어서 향후 3년간에 계속 일거리가 늘어나는 것, 그리고 실적이 나빠지기보다는 좋아지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친환경 선박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선 가격에 또 올라가는 그런 흐름, 그리고 뭐 정책적으로 지금 미국 시장에서의 한국조선, K조선은 지금 계속적으로 계속 파이가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조선주 섹터는 단기적으로도 좋고 중장기적으로도 내년 뭐 1분기, 2분기까지 반도체, 조선, 로봇, 또 이제 스몰캡에서 멘터, 그다음에 이제 2차 전지라든가 제약바이오 한 번씩 이제 움직임이 있어서 한 번 정도는 주도주로 계속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오션 같은 경우 오늘 또 14%대 올라왔는데요. 한 번 더 가면 지나면 고점대까지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충분히 시장 주도주의 역할을 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면서 조정 나거나 눌림 없이 매수하고 싶은 종목들 저점에서 매수하셔서 원하는 수익을 쭉 끌고 가시면은 좋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네, 이야기 들어보면 두 분 다 한화를 좀 언급을 해주셨어요. 사실 네. 한화 그룹주를 보면 방산주, 조선이기도 하면서 방산주이기도 하잖아요. 조방원이 또 과거의 영광을 계속해서 빛을 낼 수 있을지 궁금한데 먼저 안인기 파트너님 네. 어떻게 보실까요? 과거 영광의 빛을 내고 있어요. 오. 네, 그리고 실적은 계속 좋아지고 특히 이제 기관들의 매수가 이 한화오션 쪽으로 집중하고 있다는 점.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한화오션을 찍었어요. 네. 같이 일을 하고 싶다고, 같이 들어오라고. 그래서 오늘 주가가 이제 빠르게 올라왔는데 오늘 메이저 기관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한화오션이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인 상승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우상향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고, 또 하나 시스템이라든가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가 하나그룹주들 최근에 하여튼 뭐 방산이든 조선이든 글로벌 시장에서 탑픽주로 부각되고 있어서 실적 성장주로 부각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계속적인 다른 쪽 종목들보다 훨씬 앞서 나가는 주도주, 주도 섹터의 역할을 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네, 연속성 계속해서 이어질 거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연속성이 언제까지 좀 이어질까요? 중장기적으로 보신다고 하시긴 했지만 조선주는 이제 바로 한번 올라갔다 또 쉬어가는 틈을 또 있거든요. 이런 분위기로 봐서는 저는 내년 2분기 때까지 충분히 2분기까지? 더울 때까지는 조선주 쪽에서의 뭐 큰 폭의 상승보다는 이제 계단식 우상향 꿈을 꾸고 올라가면서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는 것처럼 해서 쭉쭉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옆에 김동엽 파트너님은 네. 조선 섹터 연속성 언제까지 이어질 걸로 보실까요? 기간적인 개념은 사실 업종뿐만 아니라 시장에 대한 고점에 대한 뭐 기대나 예상을 저는 네. 내년도 2분기 말로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지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고점에서 꺾인다고 하면 아무리 날고기는 업종도 같이 고점을 맞이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그때 가면 또 딴소리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기준으로 봐선 연속성의 무게감은 내년도 한 6월, 7월 달? 방금 우리 안인기 대표님이 아주 쪽집게처럼 찍어주셨는데 그런 정도 비슷하게 온갖 시장과 업종의 절정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 다 조선 섹터 2분기, 내년 2분기까지 연속성 이어질 거다 바라보셨는데 김동 대표님이 별명이 뭔지 아세요? 어떤 거죠? 동엽신. 동엽신. 네, 동엽신. 이유가 뭐죠? 주식에 대해서는 신급입니다. 그래서 네. 김동엽 대표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시면 네. 우리 김나래 앵커님도 네.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버실 것 같아요. 네, 저도 믿겠습니다. 네, 동엽신. 동엽신 네, 맞죠? 맞나요? 3등을 한 동엽신이면 1등 하신 분은 뭐 대마왕이라고 불러드려요. 둘 다 대단하시죠. 이 대단하신 이 두 분이 보신 한 섹터 만나봤는데 그럼 계속해서 이어지는 시간은 두 분이 선택한 내 마음속 탑픽 종목을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탑픽 종목은 내년 1분기까지 바라보면 좋을 만한 종목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 먼저 안인기 파트너는 첫 번째 종목 선정한 기준부터 들어볼까요? 로봇 섹터로 볼 수도 있는 종목인데 네.
다른 쪽의 로봇주보다는 상대적으로 완전 못 올라갔던 저평가. 저평가. 네. 그러면 저평가된 그 종목 앞으로 바라보면 좋을 만한 첫 번째 탑픽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인기 파트너의 탑픽 종목 포스코 DX입니다. 네. 네. 로봇주 올라갈 적에 같이 올라갔어야 되는데 네. 아무래도 2차 전지 쪽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는 2차 전지 좀 내려오는 과정에서 회복 속도가 좀 더뎠던 종목이었죠. 포스코 DX는 철강과 2차 전지 소재 쪽에 주력으로 하는 건설과 에너지 등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핵심 ICT 솔루션을 디지털 기반 전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매출이 1조 4천억대, 영업이익이 1,090억 나왔고요. 분기별로 200억대 이상 꾸준하게 실적이 좀 나오는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 포스코 홀딩스라든가 포스코퓨처엠, 포스코 DX 예전에 2차 전지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갔기 때문에 2차 전지 내려올 때도 같이 눌려 내려오는 상황입니다만 네. 포스코그룹주 쪽에서의 ICT 기술 또 뭐 제어 융합 또 자율 공정 제어 등등 지원 또 5G 특화망 기반 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요번에 이제 미국의 산업용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인 페르소나 AI를 약 200만 달러, 한 네. 26억 정도, 27억 정도 투자를 하고 로봇 공동 개발을 통해서 적극 협조하겠다고 얘기 나와서 지금 AI 로봇 관련된 종목들 계속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또 의미 있는 또 장대 양봉이 좀 연출되었어요. 잠깐 차트 한번 볼까요? 네. 보시죠. 2차 전지가 내려왔을 때 같이 내려왔던 그 흐름 올라갈 때 또 같이 올라갔겠지만 그래서 최근에 엄청난 가격의 조정 오랫동안 내려왔어요. 쭉쭉 밀렸고요. 네. 그다음에 저점에서 또 이렇게 또 슬슬 최근에 바닥권에 좀 눌리는 이렇게 박스권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가격의 조정과 오랫동안 기간 조정 연출된 다음에 이제는 저점에서 좀 개선이 되기 위한 반등이 좀 시도되고 있는 상황으로 봐야죠. 네, 이렇게 좀 짧게 본다면 이렇게 네, 그래서 지난번에 저점을 찍고 회복력 반갑게 올라왔었고 그다음에 좀 눌렸다가 또 한번 이게 거래량 실리는데 양봉이 뜨고 있어요. 이렇게 거래량 증가 양봉 또 외국인들과 같이 동반 순매수 가담된다면 본격적인 반응. 오늘 또 거래량 또 한 800만 주 이상 또 실렸고 외국인들과 같이 매수했고 장대 양봉 전개되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를 봐서는 한 번 정도는 추가적으로 35,000원대까지는 추가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내년 1월, 2월까지잖아요, 그죠? 네. 네, 그래서 포스코 DX도 지금 이제 자리 잡고 상승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N자형 패턴의 상승을 기대해 보자 전략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포스코 DX 목표가, 손절가, 매수가 잠시 후에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럼 이어서 동엽신 김동엽 파트너가 선정한 첫 번째 탑픽 종목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실까요? 그냥 이름 자체가 네. 업종의 대표주라는 생각이 들었고 네. 거들떠보지 않는 섹터긴 하지만 소외주에서 의외로 인신난다고 할까? 그리고 연기금 수급이 몰래 지금 들어오고 있어서 네. 저만 알고 매매하려고 했다가 이제 공개하는 종목이라 수급적인 면을 봤다라는 수급을 말씀이신 좀 거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탑픽 종목 공개하겠습니다. 김동엽 파트너의 탑픽 종목 대한광통신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최근에 미국 네. 시장도 그렇고 AI가 버블이니 아니니 가지고 계속 떠들다가 결국은 또 이번에도 결국은 버블이 아니네 이제 네. 이렇게 결론을 내고 시장이 좀 평온해지는 상황들이 나오는데 자 그럼 많은 기업들이 또 AI 데이터 센터를 짓고자 할 거고 심지어 앨런 머스크 같은 경우는 스페이스 X 상장을 통해 가지고 뭐 위성을 통해 가지고 우주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는 얘기까지도 하고 있거든요. 네. 자 근데 땅에 짓는 AI 데이터 센터는 알겠는데 우주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짓게 되면 그 데이터들의 송수시는 과연 어떤 경로를 네. 가지게 될 거냐 생각해 보면 그걸 뭐 구리선을 지구랑 달 근처에 위성을 연결해서 네. 데이터를 받지는 않을 거고요. 전파 같은 것도 좀 성능이 좀 떨어진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결국은 좀 빚이라고 봅니다. 네. 광통신의 개념이 쓰인다고 보는 상황이라서 이름 자체가 업종을 대표하고 있는 대한광통신의 시대가 내년도에는 올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지금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각국이 우리나라가 5G는 상용화를 제일 빨리 했다고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5G가 많이 퍼져 있지는 않은데 이미 중국이나 미국은 6G를 엄청나게 연구하고 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6G 연구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는데요. 중국의 오늘인가 발표된 내용 보니까 2030년까지 6G 네트워크를
전 세계에서 제일 빨리 상용화하겠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이런 것들에 발맞춰서 보면 이제 5G를 넘어서 6G가 되면 광통신의 시대가 올 수밖에 없고 네. 수많은 그 디바이스들, 뭐 로봇, 우리 안인기 대표님이 엄청 좋아하시는 휴머노이드라든가 이런 것들이 움직이는 관계가 되면은 결국 통신의 개념들이 굉장히 필요하게 되죠. 네. 이게 5G 갖고서는 안 된다는 거고 6G가 도입이 돼야지만 지연이 없이 네.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는 이제 광통신의 시대가 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는 2분기 전에 수주잔고가 한 700억 가까이 돼가지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70% 정도 늘었다는 얘기도 있고요. 상반기까지는 좀 적자 기업이었지만 내년도에는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높다라는 차원이고, 자 그래프 보시면은 네. 기술적으로 한번 잠깐만 살펴보시면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뭐 흐름이 깨지지 않고 굉장히 N자형 패턴을 이쁘게 그리면서 올라왔는데 네. 그런 걸로 보면 N자형의 거의 바닥권 흐름에서 다시 상방 쪽을 모색하는 정도의 흐름이라고 생각이 들고, 어제와 오늘 사이에 연기금 쪽의 수급이 꽤 의미 있게 들어왔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공략하기 좋은 타이밍을 갖고 있다는 판단 하에 오늘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우주 데이터 센터 설립 이슈와 또 수급 관련해서 좋은 종목 확인을 해봤고요. 자, 그럼 이어서 안인기 파트너의 두 번째 토픽 종목 확인을 해보기 전에 두 번째 종목도 선정 기준 먼저 들어볼까요? 엔터 대장주입니다. 아, 네, 엔터 안에서 순위를 막 말겠었잖아요. 그 그렇죠. 안에 있을까요? 네, 1등 그러면 종목이지요. 1등 종목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억이 나는데 SM이었죠. 네. 네. 그래서 내년 2월 달에 홍콩에서 열리는 드림 콘서트, 중국 사업자와 같이 공동 기획사 참여하는 분위기. 실적은 작년에 873억 나왔어요. 영업이 나쁘진 않았거든요. 근데 주가는 조금 많이 내려왔는데 올해 예상치는 1,745억 예상. 그리고 지금 분기별로 500억 근접이에요. 그러니까는 거의 1,800억 이상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저는 올해도 실적이 나쁘지 않았습니다만 내년에도 실적은 올해보다 더 뛰어날 것이다. 실적 좋은 종목들을 외국인들 기관들이 매수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우상향 전개 가능성. 그래서 내년 일본과 중국에서도 K-팝 콘서트 개최를 추진할 것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어요. 그래서 4월 달에 에스파는 이제 일본의 첫 교세라돔 공연 개최 예정이고, 도쿄돔 공연도 예정이 되어 있고요. 네. 트와이스는 또 일본 도쿄의 국립 경기장에 또 콘서트 예정. 블랙핑크는 지금 계속적으로 활약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음반 제작, 퍼블리싱, 공연 기획, 또 영상 콘텐츠 제작 등등 여행업까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SM은 실적이 계속적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다가 정책적 한한령 해제 기대감, 그리고 하여튼 여러 가지 면에서 엔터주 쪽에서의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차트 한번 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 오랫동안 내려왔다가 쭉 한번 올라갔다가 최근에 또 흔들리는 모습 보였었는데, 최근에 한 3개월, 4개월 동안 내려왔다 이제 바닥지고 터닝 나오고 있어요. 요 앞에 매물벽이 좀 보이기도 합니다만 요거는 이제 한 번 정도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매물벽으로 보여지고, 최근에 바닥지고 터닝 나오는 모습 긍정적. 지난번에 제가 요때 16일 날 요때 방송 출연해가지고 괜찮다 전략 좀 드렸었는데 그때 이후로도 또 계속 우상향 전개되고 있어요. 이런 분위기를 봐서는 15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상승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손절 가격은 11만 원 정도 잡고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보는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터사 중에서 실적 기대감이 가장 크고 또 한한령 해제 전망 속에서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SM 정리해 주셨고요. 자, 그러면 김동엽 파트너의 두 번째 종목 역시나 확인을 해보기 전에 선정 기준 먼저 들어볼까요? 네, 오늘 AI라는 단어를 자주 말씀드리고 있는데 네. AI의 또 필수 인프라가 과연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 냉각이라는 이슈가 또 있습니다. 이게 전력 문제가 있다 보니까 전력을 좀 덜 쓰고 하려면 냉각 이슈가 좀 주목을 받을 새해가 될 것 같아서 냉각주의 대표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두 번째 토픽 종목 바로 확인해 보시죠. 김동엽 파트너가 가져온 토픽 종목 GST입니다. 네, 원래 칠러라고 하는 그게 이제 공조라든가 냉각 쪽에 쓰이는 이제 그 부품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칠러 자체가 열을 제어하기 때문에 그 냉각의 효과가 있다. 공정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이제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쪽에 굉장히 업력이 오래됐기 때문에 기술력이 굉장히 확보되어 있는 회사다. 이렇게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장대 양봉이 크게 좀 났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TSMC에다가 전기식 칠러 제품에 대한 공급이 지금 현실화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약 6개월 전부터 지금 테스트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공정이 한 10개쯤 돼가지고 지금 2개쯤은 거의 통과가 됐고 나머지도 순차적으로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경우에는 TSMC 향으로 약 500억 정도의 매출이 신규 발생이 될 수 있다는 거고 그런 레퍼런스가 쌓이게 되면 당연히 나는 TSMC에도 넣었다 이러면 그것보다 뭐 동등하거나 조금 떨어지는 곳에도 매출을 충분히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역시 이런 그 칩 회사들 하이닉스 쪽에도 일부 라인에 지금 공급이 되고 있는데 점차 공정이 확대되면서 매출 단위 새해에는 조금 더 늘어날 거다라는 관점들이 아주 좋은 모멘텀으로 작용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기술적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동안 조금 있느니 마느니 하는 정도의 흐름이었는데 오늘 역시 TSMC라고 하는 이제 강력한 그 모멘텀이 부여가 되다 보니까 최근 한 5, 6개월 사이에 가장 큰 거래량이 실리면서 장대 양봉이 났는데 소형주, 대형주 가리지 않고 저런 정도의 흐름이 나올 때 패턴과 추세가 새롭게 형성된다라는 상식적인 의미로 봐서도 앞으로 추세는 우상해야 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요즘 엔비디아도 그렇지만 전력을 너무 쓰고 발열이 심한 이제 고성능 반도체 이슈이기 때문에 액침 냉각 이슈는 새해에도 조명을 받게 될 거고 이미 3년 전부터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는 동사가 수혜를 받을 것이고 최근에 LG U+와 함께 또 액침 냉각 시스템에 대한 또 기획도 같이 하고 있다는 얘기들도 들려온 바 있으니까요. 네. LG랑도 조금 연계를 해서 봐도 좋을 종목 이렇게 좀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네, GST까지 만나봤고요. 이렇게 최고의 전문가 두 분이 선택한 1분기까지 눈여겨보면 좋을 만한 탑픽 종목들 만나봤는데요. 정우 캐스터가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더 서바이벌 시즌3 수익왕들의 탑픽 종목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안인기 파트너의 탑픽 종목 첫 번째는 포스코 DX입니다. 매수가는 시초가, 목표가는 35,000원, 손절가는 26,000원 제시했습니다. 다음으로 안인기 파트너의 탑픽 종목 두 번째는 SM입니다. 매수가는 시초가, 목표가는 15만 원이고요. 손절가는 11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김동현 파트너의 탑픽 종목 첫 번째는 대한광통신입니다. 매수가는 시초가, 목표가 3,300원에 손절가 2,100원 제시했습니다. 다음으로 김동현 파트너의 두 번째 종목은 GST입니다. 매수가는 시초가, 목표가는 32,000원이고요. 손절가 25,900원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투더 서바이벌 시즌3의 수익왕 두 분의 탑픽 종목 모두 확인해 봤습니다. 네, 2부도 두 분과 함께 하다 보니까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안인기 파트너님, 네. 공개 방송 준비하셨죠? 네, 우승자 네. 안인기의 공개 방송 들어오셔야죠. 네, 최근에 매매했던 종목들 우승자의 매매 내역 공개와 급등 공략법 방송 끝나고 바로 10시 반부터 진행할 테니까 꼭 들어오시고요. 자, 선물 하나 준비했습니다. 네, 우승자의 특별한 선물 일주일 라이브 방송 무료 체험 전화번호 023490-4548번 전화하시면은 1월 8일부터 14일까지 저랑 같이 또 급등주 제가 또 안내해드리고 라이브 방송 또 문자로 드리고 특강까지 제시드릴 테니 꼭 들어오시고요. 또 제가 매일 아침에 유튜브 한국전쟁TV 유튜브 제가 계속 출연하고 있죠. 네, 꼭 들어오시고 안인기의 인기 종목 누르시면 치시면은 제 또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아침 라이브 방송 계속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도 하시고 저랑 같이 시원한 계좌 상승 만들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 선물 안에는 어떤 내용이 좀 담겨 있나요? 좀 자세하게 들어볼 수 있을까요? 023490 네. 4548번이요. 네. 네. 일주일 동안 제가 우리 또 VIP원님과 같이 네. 매매하는 라이브 방송, 그다음에 문자, 그리고 특강, 그다음에 조건 검색시까지 제가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계좌 슈팅 만들어 드리고 그다음에 또 계좌 시원하게 만들 수 있는 전략 제시 드릴 테니까 꼭 전화 돌리셔가지고 무료 체험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김동현 파트너님도 네. 선물과 함께 공개 방송 준비하셨죠? 네, 공개 네. 방송을 준비를 해서 원래 안인기 대표님하고 맞짱을 뜨려고 그러다가 네. 제가 준비를 좀 뭔가 덜 가지고 와가지고 얼른 집에 가서 해야 돼서 자정쯤에나 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늦은 시간 폐가 안 된다고 하면 와주시면 좋겠고요. 네. 저는 준비한 이제 선물이라고 하면
내년도 예상을 드리면서 2026년도가 이제 병오년 붉은 말의 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적토마라고 부르는데 적토마라는 게 하루에도 천리를 간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예, 그렇게 꾸준하게 오래 장수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에 대한 인사이트 담아가지고 VOD로 녹여놨으니까 여러분들 지금 아래 나가는 전화번호 잘 안 보이네요. 저는 번호가 예, 그 번호를 기억하셔가지고 ALS로 접속하셔갖고 신청하시면 관련된 URL 들여가지고 들어와서 보실 수 있게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서바이벌 시즌3 최종 순위 1위와 3위에 빛나는 안인기 김동엽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네, 매매전쟁 대국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운데 늘 건강 유의하시고 따뜻한 연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